네, 안녕하십니까. 한돈협회 정책기획부 맡고 있는 최재혁 부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했는데요. 그래도 많이 아직 열의를 가지고 참석해 남아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앞에 덴마크 얘기부터 해서 우리 전은샘 대리가 같이 덴마크를 우리 한국 한돈인 입장에서 좀 가서 본 그런 부분들, 발표한 부분들을 좀 제외하고 진짜 우리 농가들이 오늘 좀 남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10분 안쪽으로 빠르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결국은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2030년부터 지금 농장에 있는 스톨을 이제 다 뜯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돈협회가 어떻게든 지금 대응을 해야 되고 여기 있는 농가분들께서도 어쨌든 같이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도 요청을 받아서 이제 발표를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6년 전에 저도 덴마크를 이제 가봤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지금 이제 스톨 금지, 사육 금지법이 이제 발의될 때, 그때 제가 다 갔다 왔는데 그 내용이 어땠냐면, 아까 이제 덴마크 분들 발표한 자료 보시면, 유럽이 2003년도부터 스톨 금지법이 이제 발의가 됐고요. 덴마크는 그것보다 훨씬 빠르게 유럽에서도 제일 잘 키운다지 않습니까? 더 빠르게 98년도에 이미 덴마크는 스톨 금지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발의가 됐고 15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2013년도에 전 농가에 이제 의무 적용이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농식품부에서 유럽을 가서 봤는데 전 세계에서 양돈 제일 선진국 유럽이잖아요. 근데 그 유럽에서 제일 잘 키우는 게 덴마크입니다. 근데 덴마크를 농식품부에서 가면 덴마크 정부가 덴마크는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물복지 잘 되고 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보여주는 농가들이 제일 잘 키우는 유럽에 제일 잘 키우는 덴마크에서 제일 잘하는 농가들을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는 그거 보고 와서 그걸 이제 가이드로 해서 한국에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규제로 딱 그 농가 수준으로. 그래서 이제 스톨 금지법이 이제 나오게 된 거거든요. 예, 고기 끄덕이시는 분들 잘 키우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전문가들을 같이 데리고 한번 덴마크를 갔었거든요. 그때 덴마크랑 네덜란드를 갈 때 우리는 이제 그 농가들 말고 네덜란드도 똑같이 한돈협회가 있더라고요. 검색을 해서 쭉 찾아갔는데 한돈협회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정부가 보여주는 농가 말고 한돈협회장이 보여주는 농가를 가보자. 그렇게 해서 가봤더니 농가 가서 동물복지 잘 되십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우리랑 똑같습니다. 정부에 불만이 엄청 많고요. 이 동물복지 단속 날 때만 보여주고 실제 나가면 다 다시 또 돌아갑니다. 거기도 똑같이 이제 뭐 스톨 금지, 견치, 단미 제한 이런 거 다 하는데 결국 우리나라 사정이랑 비슷한 사정이고 물론 우리나라도 잘 키우시는 농가들 많잖아요. 집함도 있고 이런 분들 많은데 그분들이 여기 계신 이세분들도 잘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평균이 아니라는, 우리나라 평균은 훨씬 밑인데 그 농가들까지도 다 의무로 규제해야 된다는 게 문제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덴마크를 가서 그때도 이제 정부 한 명을 좀 끼고 같이 좀 가긴 했습니다. 덴마크 우리나라 이제 동물복지위원장 이제 강원대학교 교수님도 같이 갔고 그래서 덴마크의 진짜 평균 수준이나 그 이하 농가들을 보여주고 이제 설득을 한 게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스톨 금지법이 당장 시행이 되는 거를 신규 농장에만 적용하고 10년을 유예시켜 놓은 게 그때 그래서 이제 됐던 거고요. 근데 그게 벌써 지금 한 5, 6년 지나서 이제 5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동안도 우리나라는 아직 지금 스톨이 없어졌을 때 충격 받을 거에 대한 어떤 완충이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같이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발표 좀 들어가겠습니다. 발표는 짧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동물복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 경쟁 때문에 아까 전은선 대리가 발표했듯이 얘네들은 자돈 나오면 자돈의 절반을 다 수출을 하고 그리고 출하하는 대지에서도 대부분이 또 수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동물복지를 합니다 하고 수출 전략을 위해서 지금 사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수출이 많이 없는 국가 같은 경우는 동물복지가 아직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 스웨덴 같은 경우는 동물복지 할 때 모던 두당 120유로씩 보조가 있었고 또한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동물복지하면 스톨을 뜯어내면 사용 면적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규제를 일부 건폐율을 완화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나 네덜란드는 잘 아시다시피 MSY가 이미 36도, 33도입니다. 우리나라 여기 22.1도인데 그 한동방수 최근 자료 보면은 이제 18.9도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동물 복지를 할 때 얘네들은 10년, 20년 그 동안 돼지 습성 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구가 되어서 그 스토를 없앴을 때 그 어떤 돼지끼리 그 서열 다툼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 그런 연구들이 꾸준히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그리고 소비자 가격 안정인데 이 부분은 여기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실제로 들었던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동물복지를 적용하면 당장 생산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도 생산 단가가 올라가는데 소비자들 설문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해보면 소비자들이 전화로 설문조사할 때는 비싸도 우리 동물복지된 걸 사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마트 가서 집는 거는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동물복지 단계별로 이제 별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동물 스토리 전면 제외된 거는 뭐 별이 3개면 뭐 사주 이후만 적용한 거는 별 2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막상 고를 때는 가격이 제일 가격 보고 고르게 됩니다. 그 나라 사람들 똑같이 동물복지 한다고 잘 팔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런 생각 없이 동물복지 해가지고 단가 올라간다? 지금도 그 돼지 가격 조금 올라가면 할당간세 한다고 난리인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감당할지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6년 전에 덴마크 갔을 때 그때 나왔던 법안이 여기 임신 보호틀, 뭐 스톨 제한을 전혀 그 전면 사육 제한하는 거 나왔고요. 그때 이제 용어가 뭐 동물복지단체에서는 감금틀이라고 해가지고 자극적인 용어로 그 계속 정부에다 건의를 했고 그래서 협회에서는 이게 감금틀이 아니고 오히려 서열 다툼을 막아주는 보호틀이다. 그래서 보호틀이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여기 줄이 쳐졌는데 줄은 이게 제외하고 같은 내용인데 당장 2030년에 임신 스톨 안 뜯어내면 그 1차 250만 원 그 과태료고 2차 500만 원, 3차 1000만 원 그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암모니아 농도도 있었는데 암모니아 농도는 기존에는 없다가 25ppm 이하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같이 계속 건의를 하면서 그 의무사항에서 공고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그 사용 면적이 현재는 뭐 1.43m 제곱에서 2.22m 제곱으로 이제 그 사용 면적 두당 사용 면적을 늘려야 되는 거 이것도 저희가 좀 막았었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 남아 있는 게 요겁니다. 요게 30년이면 당장 여러분들 다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유럽 같은 경우도 그 보호털 사육을 금지했으나 여전히 일부는 사용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사주 이후부터 없애는 것도 지금 이제 그 24년, 25년에 없애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35년까지 또 다시 유예가 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동물 복제했을 때 물가 상승 우려라든지 그리고 이제 군사 시설 도입을 했을 때 농가 수익 감소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데 군사 사육을 했을 때 농가 수익이 그럼 얼마나 감소되느냐 이 부분도 이거는 이제 미래연구소에서 같이 좀 연구를 해봤는데요. 그 군사 사육하게 되면은 우리 모던 100도 기준으로 그 임신 군사의 이제 사육 도수가 한 11.4도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1.4도면 ESF를 했을 때 기존에는 이제 일반 보호틀 했을 때 1.43m 제곱이면 ESF는 2.4m 제곱이 필요하고 그 오토스톨 같은 경우는 2.0m 제곱, 반스톨은 1.85m 제곱. 그래서 이제 사용 면적 자체가 ESF는 68%가 늘어나야 되고 오토스톨은 24%, 반스톨은 21%가 늘어나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설 비용이 이제 1,700만 원, 1,500만 원, 700만 원 각각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던 100도 기준으로 그 연간 그 비용을 환산했을 때 공간 증가로 인해서 약 10에서 15% 사육 도수가 감소하게 되고 모던을 줄여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매출 감소가 같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철거비, 공사비, 신규 스톨비 하면서 이제 최소 이제 연 매출이 한 1억 원 정도 감소를 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이 자료를 가지고 좀 농림부에 하고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에서 제가 이거를 또 해놓은 게 덴마크 MSY는 34도, 한국은 21.5도, 지금 실제로 한 18도 정도 되거든요. 근데 덴마크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들은 MSY 34도, 35도 하는데도 그 동물복지 적용했을 때 적용하자마자 한 30% 농가가 문 닫았다 그러더라고요. 아시지 않습니까? 덴마크는 돼지 한 마리 팔아가지고 2,500원, 5,000원 남는데 MSY 30도 이상 안 나오면은 농장 경영이 유지가 안 되는 나라인데 동물 복제하면서 성적이 30%씩 빠져버리니까 MSY 20도, 25도 되면서 이제
대부분 문 닫았고, 지금 남아있는 농가는 이거를 버티고 이제 성적을 끌어올린 그 농가들만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MSI 21도, 18도 나오는 나라에다가 그 당장 스토어 없애고부터 시작해버리면 우리는 성적이 완전히 잘못하면 산업 자체가 붕괴돼 버릴 수 있는 그런 또 위기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식품부가 이제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을 마련했는데, 협회가 이제 그동안 좀 꾸준히 잘 대응을 해서 이번에 이제 5개년 계획에서는 의무사항들은 다 빠졌고, 최대한 이제 가이드 사항으로 우리가 좀 막아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일반 농장에서도 좀 적용 가능한 농장동물 표준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그 정도만 따르면 되는 걸로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협회 대응안은, 우리 지금 동물복지단체나 어디서나 지금 계속 지금 동물복지는 세계적으로 지금 그 뭐 탄소 중립과 같이 해서 지금 계속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우리는 뭐 동물복지 못해 이렇게까지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나라랑 유럽의 어떤 생산 환경이라든지 성적 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돈 농가들이 할 수 있는 한국형 동물복지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 부분을 같이 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어쨌든 2030년도부터는 스토를 지금 뜯어야 되는 게 현실인데, 그 법안이 다시 좀 개정이 되거나 유예가 될 수 있게 우리 협회에서 계속 투트랙으로 해서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그 다음 두 번째 트랙으로는 이게 그 법안 우리가 협회가 뭐 아무리 노력해서 막아도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스토를 뜯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합사했을 때 그 서열 다툼이나 이런 거를 방지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연구해서 좀 방안을 찾아서 그 농가분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같이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